안녕하세요, 펑부입니다. 슉슉슉.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자, 11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6시 18분 이고요. 지금 기온은 마이너스 1도, 영하의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확실히 약간 느껴지는 한기가 달라요. 약간 썰렁하긴 한데, 근데 딱 약간 나올 때 보니까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딱 정도 되면은 적응이 된 이제 하루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온리. 온리 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에서 잠깐만 기다리고요. 오늘 조금 코스를 바꿔서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간 6시 20분. 좋습니다. 다다다. 오늘 약간 맑은 날씨 같은데요. 좀 보면 그렇죠? 뭔가 안개가 좀 거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개가 막 자욱했는데 어쩐지 뭔가 산뜻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개가 안 꼈네요. 너무 안개가 요즘 많이 끼곤 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아 보입니다. 썰렁썰렁. 이럴 때일수록 좀 힘있게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몸이 조금 워밍업이 돼가지고 따스워지거든요. 맞죠? 걸었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어제하고 그저께는 조금 운동을 좀 꽤 했네요. 그래도 아침에 항상 걸어줬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조금씩 했습니다. 최근에 걷기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지만
예. 원래 기존의 풍부가 하던 웨이트 트레이닝 취미였거든요. 일종의 취미이자 특기.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지도, 보디빌딩 부분에 스포츠 지도 자격이 또 있잖아요. 그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도 좀 험난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취득을 할 만큼 사실 좋아했죠. 제가 평소에 그 운동하면서.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게 흔히 우리가 헬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맞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웨이트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웨이트 싫어하는 사람 있죠. 네, 이거 좀 이렇게 바꾸고 시작.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은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웨이트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함께 하는 운동, 뭐 축구, 농구, 뭐 족구, 뭐 이런 거는 막 즐겁게 하는데, 맞죠?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싫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일종의 이제 자신과의 싸움 비슷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완성해가는 과정. 그런데 또 좀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적성에 맞고 운동 딱 하면 이제 뭔가 진짜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적성에 맞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몸을 만드는 데에 아주 열성적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풍부도 약간 그런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하는 과정 진짜 막 여러 단계로 그 밟아가야 됐죠. 첫 번째 필기 시험.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또 막 그 무분별한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또 필기 시험, 상반기에 필기 시험을 봤던 것 같고, 그 당시에 필기 시험도 과목이 다양해요. 그때 봤던 그 과목들이 막 이런 거예요. 막 스포츠 역학, 뭐 스포츠 생리학, 그런 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역사, 그 다음에 뭐 스포츠의 사회학, 뭐 이런 거, 스포츠 교육학,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사실은 꽤 넓어요. 그런 분야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행히 풍부는 예전에 좀 공부를 해왔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다른 분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했던 생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그 물리학이라든지 약간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필기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의 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대할 때 이제 해야 되는 일이 그 시험의 합격권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느냐, 어떻게 판가름하냐면 일단 그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그 문제들, 그렇게 모아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사지는 않았고 도서관에서 빌려봤어요. 도서관에 스포츠 지도사 필기 관련 책이 있더라고요. 네, 기출문제 모아놓은 책, 그거 잠깐 빌려가지고 한번 최신 기출을 한번 풀어봤죠.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 안 하고 풀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풀었는데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하지 않고 풀었을 때 아, 이게 합격권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온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공부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뭐 만점 받으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다른 일도 하고 이러면은 좀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만약에 점수가 간당간당하거나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은 좀 필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딱 이제 시험을 보니까 합격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된 이유가 예전에 생물학이라고 하면 이제 스포츠 생리학하고 관련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라든지 그런 뭐 에너지 대사라든지 이런 내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을 또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역학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나머지 뭐 무슨 역사라든지 뭐 약간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약간 상식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은연중에 살아오면서 배우게 되는 이제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는지, 그거 뭐 필기하는 데서는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던 분야하고 좀 겹치는 게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실기를 이제 어떻게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실기. 그런 소문도 좀 돌았거든요. 실기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많다. 예? 실기에서 많이 떨어진다더라.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았어요. 막 사람들 꽤 긴장하거든요. 와가지고 와, 그때 생각나는데 딱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실기 시험. 와, 사람들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전조였는데 계속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실기 면접관들, 실기 심사위원들도 되게 많았어요. 심사장이 여러 개였고요. 그걸 기다리면서 또 복장 어떻습니까? 막 복장 규정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팔 다리가 드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한 여름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복장 뭐 그렇게 무리는 없었지만 약간 헐벗은 복장이었죠. 딱 복장하고 이제 딱 대기하면서 착착착착 이제 순서가 막 다가오고, 그때 딱 이제 가는 거죠. 준비가 됐을 때 가가지고 딱 실기 시험이라는 게 이제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실기, 딱 운동 동작 해보는 거. 저는 그때 어떤 동작이었는지 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런 거 했어요. 뭐 간단해요. 한 3가지 동작 정도 한 것 같은데, 플라이 동작이라고 하죠. 덤벨 플라이 동작.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 제 기억에는 벤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벤치가 없어가지고 맨 땅에서 그냥 그 자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 했던 것 같고요. 레그레이즈 동작, 그것도 맨 땅에서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덤벨 컬 동작 했던가요? 네. 그 간단하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보디빌딩 대회에서 이제 좀 자세 취하는 부분, 자세 취하는 동작, 예. 그런 거 간단해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해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 대신에 다만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제가 나중에 그거 점수를 공개를 하거든요, 본인 점수.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동작이 한 85점이었나? 그러니까 몇 가지 감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세가 좀, 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 저는 이 자세면은 거의 뭐 100%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심사위원들 보는 눈이 까다로웠는지. 근데 그 점수는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합격권의 점수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 게 있죠. 약간 면접 비슷한 건데, 질문은 해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제 묻는 질문에 잘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아, 그때 뭘 물어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CPR 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핑에 대해서 뭐 설명하라고 했던가요? 막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막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그 경기에 임하고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었고, 그냥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CPR 같은 경우, 네. 그 절차, 그러니까 이론적인 뭐 그런 딱 정해져 있는 틀들이 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좀 보고 갔었죠. 근데 워낙에 그것도 광범위하니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아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한 90점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무사히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후에 연수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연수가 빡세요. 와, 전 그게 그렇게 빡셀 줄 몰랐어요. 연수를 하는데 어떤 대학교 같은 데서 또 연수를 하거든요. 그걸 맨날 해요. 거의 원래는 정해진 기간이 8일인가 그랬어요. 8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8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다. 평일날 할 때는 좀 더 이제 오래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평일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날 시간을 못 내가지고 주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8월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무덥던 그 계절. 네. 그때 맞아요, 8월달인가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헌납을 했죠. 그냥 토요일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 종일. 와, 그걸 했었어요. 그 당시 그 8월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연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았죠. 와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진짜 막 어떤 대학의 대형 강의실 같은데, 거기서 그
스포츠 관련 다양한 분야들 전문가들 또 나와가지고 막 또 수업하는 거예요.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트레이닝 분야 이제 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셔닝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몸을 이렇게 또 좋은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이런 것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요.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스포츠 심리학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 필기 시험에서 다뤘던 그 분야들 실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좀 힘든 순간순간이었어요. 왜냐, 진짜 좀 그럴 것 같지 않나요? 8월 달에 말이죠.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사람들로 그 스포츠 지도사가 되려는 그 사람들로 꽉 찬 대형 강의실 안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시작하는 시간이 9시, 10시였던가요? 한 그쯤 됐던 것 같고, 끝나는 시간이 6시. 아, 근데 맞다. 그때 또 황당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좀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그런 좀 직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조교라고 불리더라고, 조교. 실제로 뭐 그거 전공하면서 이렇게 좀 계속 공부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출석 체크 이런 걸 하거든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뭔가 비합리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그걸 체크를 했거든요. 매 시간마다. 그래서 출석률이 몇 % 이상 돼야 그 연수를 이수했다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데, 그때 시간마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시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의 수업이 좀 길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다. 네? 그럼 10시경에 체크를 한번 하고 또 11시경에 체크를 하겠죠. 2시간짜리 수업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조금 늦게 왔다, 11시가 다 돼서 수업에 참석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앞타임 10시부터 11시 그 타임은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이 되는 거죠, 지각. 다만 11시부터는 참석을 했잖아요. 그럼 11시는 인정이 돼야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약간 잘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좀 이런 것 같아요. 워낙 긴 수업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랬던 것 같아요. 10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 10시부터 2시까지면 총 4시간이잖아요. 근데 수업을 그렇게 할 리는 없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어요. 맞죠? 전 그때 하필이면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있는 그날 좀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좀 급한 일정. 다른 거 뺄 수 없는 그런 일정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연수 그 참석률 출석률 100%를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출석 일수 관리를 했어요. 아, 그날은 좀 이 일 때문에 좀 못 들어가겠구나, 오전 수업 못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출석 그 일수 시간수 관리를 했죠. 아, 이래도 90몇 프로 되는구나, 이러면은 뭐 이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갔죠. 근데 뭡니까, 딱 그 수업 시간 커리큘럼을 봤죠. 아, 이게 2시부터 아니죠, 10시부터 뭐 2시다 이랬을 때, 그래 오전 수업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니까 요 2시간은 두 타임은 좀 날아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갔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갔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때가 한 12시 한 40분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웃기는 게 수업을 원래 10시부터 2시까지로 돼 있던 거를 10시부터 1시까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을 조금 늦췄다는 거예요. 더 일찍.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돼 있는데, 우리 점심시간에 그냥 수업하고 1시에 마치는 걸로 합시다.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 동의하고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런데 저 같은 케이스 몰랐잖아요. 통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그냥 날아가게 한 거예요. 도착했을 때가 12시 40분인가 그랬기 때문에 12시부터 1시까지의 그 수업은 출석을 안 한 걸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의를 했어요, 조교한테. 난 1시 전에는 왔는데, 1시 수업 그거는 그 1시간은 들어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 사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빠져야 되는 수업 자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수업만 이제 빠지면 됐었는데, 문제는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냐. 약간 이제 여유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또 좀 중요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하는 수업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1시간 한 타임이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그 조교라는 사람이, 얼굴도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제 체육과 출신이 아니잖아요. 뭔가 체육과 출신인 것 같은 사람들, 그걸 왜 제가 아냐면은 막 그냥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하고 저한테 대하는 거하고 확실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간을 그렇게 1시간 한 타임, 이거는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1시간에 대해서는 빼버리면 안 된다. 출석으로 인정해야 된다. 1시 전에 왔지 않느냐. 내가 출석하지 못한 거는 10시부터 12시까지지 12시부터 1시까지는 당연히 점심시간이었는데 그거는 수업을 하면서 바꾼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12시부터 1시까지 참여는 못했더라도 그 시간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놓고는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별거는 아닌데, 예? 그렇잖아요. 되게 이거 납득이 안 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의를 하니까 뭐 알았다 그렇게 처리해주겠다라고는 하는데 끝까지 처리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약간 시간 그 타임상 충분히 90% 이상 되고 막 여유가 있었죠. 네, 결국은. 그런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일수록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막 자기 그냥 개인 본인 이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는 듯한 느낌?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제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좀 행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또 하는 게 맞다고도 보는데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니,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막 이수를 못하고 출석률 저조해가지고 이수 못하고 이런 상황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 거론은 안 했는데 막상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하고 출석률 체크를 하고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죠? 그런 게 좀 별로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안 한다 그런 거를 딱 보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옆자리에 앉은 몇 사람들 지금은 뭐 생각도 안 나죠. 그런 사람들이 막 출석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출로 막 인정이 되고 출석한 걸로 인정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막 아는 사람이라서 막 그렇게 해준 건지. 그래 놓고는 정당하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도 말로는 그걸 처리한다. 정말 번거롭죠. 그런 얘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따지고 앉아있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물건 딱 사가지고 막 한 뭐 100원 더 비싸게 받았느니 100원 더 좀 돌려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 좀 비싼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100원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그 기억이고요. 진짜 되게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만약에 이제 제가 그거를 막 출석 시간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고 막 이랬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그거 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도 참석자들한테도 할 말이 있는 거지. 막 얼버무리면서 참 이렇게 막 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연수 자체는 무사히 마쳤죠. 연수는 출석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했어요. 와, 지금 몇 단계예요 벌써. 필기, 그 다음에 실기. 실기에는 실제로 그
운동하는 방법을 그 앞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이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수를 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실습입니다. 실습. 와, 실습이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실습을 하면서 그것도 며칠 갔던 것 같은데요. 며칠. 그냥 하루로 안 끝났던 것 같아요. 막 그 체력 단련실 같은데,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체력 단련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 운동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실제로 동작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멘토 같은 사람이 한 명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막 진행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때도 조금 그랬던 게, 잘 좀 안 알려주고 막,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전 좀 뭔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걸 안 해본 제3자적인 사람들한테도 명확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하고 실습을 같이 했던 그때 몇 명들은 뭔가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그 분야 종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포츠 지도사를 그렇게 많이 막 알아보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는 건 알았죠. 뭐 연수도 있고 실습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실습 과정들이, 그 비용들도 제 기억에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연수 대상자, 뭐 실습 대상자, 그 본인들이 부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 실습 때 돈을 냈었나? 실습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실습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가? 연수 비용은 냈었던 것 같아요. 연수 비용. 그냥 무료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겠죠. 뭐 강사들한테 강사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와, 이거 진짜 약간 장사하는 면에서 좀 진짜 남는 장사 아닌가. 연수 참여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각 지역별로 그런 연수를 다 실시를 할 테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종사자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약간 거기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면서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좀 더 진짜 어떤 형식이 갖춰진 그런 운동을 해보고 싶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겠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좀 성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자격을, 지금 자격 자체가 뭐 그렇게 목적은 아니고, 그 자격이 없더라도 운동 잘하는 사람들 있고, 더 몸 좋은 사람들 있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이게 보편적인 건가,
딱 제3자가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이제 딱 그 사람들도 잘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운동인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취득을 하게 됐죠. 마지막에 꽤 여러 단계를 거쳤죠. 맞죠? 단순하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래서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하고 또 운동을 또 즐겁게 했죠. 쭉 그 이후부터도 딱 항상 홈 트레이닝도 하면서 코로나 이렇게 닥치고서는 홈 트레이닝 위주로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확실히 좀 뭘까요? 홈 트레이닝은 조금 하는 맛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 면에서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게 또 즐겁거든요. 같이 운동하면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런 게 있죠. 딱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오전에 이렇게 아침을 딱 살 이렇게 가볍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저녁 먹기 전에 잠깐 핵심적인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좀 해주고, 뭐 그렇게 뭐 길게도 안 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또 길게 하고 주말에도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또 7시가 됐네요.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만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걷기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걷기의 매력이 빠진 거죠, 사실. 웨이트는 좀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가 있지만, 좀 생략하는 날들이 있지만, 걷기만큼은 지금 오늘 61일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2달 동안 해오고 있는 거죠. 확실히 또 이렇게 매일매일 걷기를 또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좀 뭔가 여기에 어떤 제 몸 상태가 좀 맞춰져 가지고 컨디션이 좀 회복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인체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딱 규칙적인 그런 활동을 해줄 때 뭔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 확실히 그게 있겠죠. 제일 객관적인 지표 하나로 혈압이 많이 또 떨어지거든요. 제가 막 뚱뚱해지고 막 몸무게가 막 늘어나고 이랬을 때 혈압이 같이 오르는 걸 목격을 했죠. 혈압 자체가 혈압이 좀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더라고요. 몸무게가 줄지는 않았는데도 지금도 한 대략 한 87kg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또 많이 먹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게 약간 그 스포츠 지도사 이런 자격도 있고 하니 좀 웨이트 방송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막 몸이 막 그렇게 막 좋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좀 좋을 때도 있었죠. 예전에 한창 운동 많이 할 때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참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전 특히나 이제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좀 바쁜 그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현대인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이제 그 운동 스케줄을 딱 짜고 프로그램을 짜서 그냥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에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리고 건강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를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경. 오늘 안개는 별로 없는데 제 안경에는 안개가 많이 차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요. 오늘 아침 풍부의 이렇게 걷는 토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아침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